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원구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데서 비롯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연히 1당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제2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자리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에서 절차와 타협이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모든 상임위를 가져간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검소완박을 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동을 국민은 그냥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2년 후에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기 당에 불리하면 법사위 문을 닫아 발목을 잡기 때문에 민생처리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이런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법사위나 운영위는 여당에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행을 따지지 말고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 룰의 개정을 두고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 100%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심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의 관심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역선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지도체제로의 전환 문제나 당권, 대권 분리 등 집중적인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에 당원 당규 개정안을 완성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니 늦어도 12일 저녁에는 밤을 새울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민심 반영의 폭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30% 미만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 반영의 폭을 줄여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방식입니다. 투표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친윤계가 원하는 방식이라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에는 대권에 도전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대권 1년 전 미만으로 사퇴 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면 누가 당대표를 하든 대표는 체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에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든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원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